이렇게 하면서 트럼프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죠. 그쪽에가 피해주가 되면서 주가 이제 쭉 내려가 버리는 그런 형태가 이제 진행이 된 것이죠. 이 에코프로비엠이든 에코프로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머티라고 양극재 전 단계인 전구체 회사, 하이니켈 전구체 회사, 그다음에 저쪽에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에코프로 HM 같은 그런 회사들을 머금고 있는데, 사실은 에코프로 머티나 에코프로 BM에 워낙에 그쪽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거의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요, 지금 우리 삼성 SDI도 2조씩이나 증자를 해댔습니다만은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지금 에코프로 BM도 사실은 이제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은 알테오젠하고 2배씩이나 거의 벌어져 버렸어요. 알테오젠도 요 며칠은 좀 조정받았지 않습니까? 2, 3일. 근데 2배나 벌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코스닥 종목, 코스피도 그렇습니다만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나중에 보면은 3위, 4위까지 올라왔던 애가 저기 나중에 보면 2, 30위로 추락해버린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시가총액에 대해서 너무 신뢰를 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냄비 증시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테마로 엮이면은 순간적으로 저 위에까지 쳐올라오기도 하고 말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에서 인수한다고 하니까 저기 5위까지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떻습니까? 에코프로 BM은 기본적으로 삼성 SDI에 주로 좀 납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타 완성차에도 몇 군데 하긴 합니다만은 삼성 SDI 비중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삼성 SDI하고 우리나라 그 양극재 회사들 보면 삼성 SDI하고 에코프로하고 이 제휴 관계가 돈독하고요. 에코프로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LG 엔솔하고 LG 엔솔 에너지솔루션하고 이제 LNF하고 이렇게 이제 관련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은 좀 참고로 알고 있어야 돼요. LNF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에코 SDI가 요즘에 유독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LG 에너지솔루션도 작년 8월 이후에 상당히 그때 이제 제가 또 추천해 한 40% 수익을 내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생각보다 요 근래에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전저점 분가에 내려와 있는데 삼성 SDI는 그렇게 반등도 안 나오고 있다가 줄줄줄 에코프로 BM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좀 밀려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깝깝스럽습니다. 일단은 그 2차 전지 쪽은 본질적인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재고 순환주기 하면은 이 키친 파동이라 그래요. 치킨 아닙니다. 치킨 아니고 키친 파동이라 그래요. 우리가 재고 순환주기를 키친 파동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통상적으로 3년 주기로 해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보면은 재작년에 2차 전지 쪽이 좋다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2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LG엔솔이나 삼성 SDI나 이런 애들, SK온도 그러고 내년이면 좀 좋아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치킨 파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재고 사이클 자체가 3년 주기로 많이 형성이 돼요. 특히 내구재 같은 경우 2차 전지 내구재죠. 여지 없습니다. 그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래서 3년 주기, 그게 이제 조금
빨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2년, 그래도 2년은 보통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저쪽에 보면은 언제 이제 고점을 찍었냐면 2차 전지가 7월 달에, 그러니까 23년 7월 달에 이제 고점을 찍었어요. 23년 7월 달에. 그러니까 24년, 25년 지금 3월 말이잖아요. 25년 3월이잖아요. 그러면 2년이 되는 시기가 25년 7월 달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25년 7월 달이라고. 그러면 26년 7월 달이 3년이 되는 주기고, 26년 7월 달이 3년이 되는 주기고, 25년 7월 달, 이게 이제 빨랐을 때, 재고 순환이 좀 빨리 됐을 때, 요 시기가 이제 도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좀 안 좋다. 안 좋다. 1분기에 좋을 리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 쪽에서는 좀 전기차가 좀 팔렸습니다. 전기차가 팔렸는데 그 팔린 이유가 이제 탄소 배출권 규제 강화. 요게 이제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죠. 쉽게 얘기해서 그쪽에는 이제 공기청정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유럽 쪽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이슈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작년에 이제 재고가 2월 돼가지고 24년씩 그 25년이 돼버렸잖아. 24년씩을 빨리 떨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떨어버리는 과정에서 좀 판매가 늘어난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보다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많이 늘어난 거죠.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업황이 유럽 쪽에 좀 살아나고 있는 것은 있지만은 이게 본질적으로 세게 쳐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힘들어요. 미국의 이제 관세가 본격화되기 전에 좀 밀어내기식 이 판매도 좀 있었던 것으로 빨리 떨어버려야 되니까 재고를 요 구간도 일정 부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업황이 그것만 갖고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요 생각은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은 완성차 회사들이 그 2차 전지 쪽, 그러니까 전기차를 새로 이제 그 생산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산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을 했기 때문에 그거 좀 지켜보느라고 오다가 좀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까지 별로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요. 완성차에서 이제 떨이하느라고 했는데 뭐 서로 신차 또 만든다고 뭐 이 오다가 많이 나왔겠습니까? 이 별로 안 나왔죠. 특히나 BMW, 아우디를 주로 하고 있는 삼성 SDI가 결국에 에코프로 BM 양극재가 들어가니까 그쪽에가 조금 재고가 남아가지고 고가차지 않습니까? BMW, 아우디, 벤츠는 독일 프리미엄 3사 해가지고 좀 고가차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재고가 이 작년 4분기에 끝나지 않고 올해까지 좀 올해 초까지 좀 이어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얘가 이제 1분기까지는 조금 시원찮을 거야. 그리고 스탈란티스 공장이 미국에 이제 스탈란티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크라이슬러 쪽이죠. 리 아이아코카 1990년 전후로 해가지고 세계적인 경영자로 칭송받던 사람이 리 아이아코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김우중 같은 사람입니다. 80년대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 같은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잘 나갔던 회사였고, 근데 어쨌든 그쪽에 지금 삼성 이게 납품이 이제 돼야 되는데 뭐 연초에 공장 테스트 과정을 거쳤다가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2분기부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조금씩은 개선이 될 거예요. SDI도 좀 개선이 되고 그에 맞물려서 에어코프로 BM도 개선이 되고, 그러면 1분기 실적이 나오는 이 시기까지 유의미하게 움직이기는 조금 힘들어요. 이게 올라가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시기가 도래를 안 했는데 올라갑니까? 제가 삼성전자 시기가
지난주에 도래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실제로 도래를 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지금 요 시기가 빨라야 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래가 안 했는데 언제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왜 안 올라갑니까? 백날 떠들어 봐야 안 올라갑니다. 이 사이클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은 2차 전지나 전기차는 영 틀려 먹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치킨 파동이 키친 파동이 이제 완료되고 나면 좀 좋아진다 이거야. 그리고 이게 또 2차 전지 쪽 전기차가 처음에는 그쪽에 가면 이제 혁신 제품을 내가 갖고 있는 것 같은 얼리 아답터들이 이런 이제 부분이 좀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이게 이제 비싸니까 실내 공간은 좀 더 넓다고 하지만 훨씬 비싸 버리니까 비싼데 고금리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이 5%대까지 올라가 버리고 우리나라도 3.5%까지 쳐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 전까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금리가 시중금리, 예금금리 여러분들 기준으로 한번 보면 1% 될까 말까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쭉 치고 올라가가지고 5%대까지 가면 누가 이게 전기차 사냐고. 그 할부를 하기가 리스 할부 이런 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사버린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할부 금융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사버리는 거죠. 비싼데 집담으로 비싼데 자동차가 대부분 보면 일반 가게에서 그러니까 안 사버린 거죠. 그래서 1분기까지는 조금 안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4월 2일 날 상호관세 이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상호관세를 조금 벗어나면은 약간 고개를 이제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조차도 세게는 반등이 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지나고 나면 조금 안정을 찾으면서 좀 반등 시도는 있을 텐데 이런 정도로 반등이 나오냐 그러지 않고요. 조금 좀 정말로 이렇게 이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긴 하는데 이제 가격 메리트를 조금 희석시켜주는 정도의 반발 매수세가 좀 나오면서 또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빠르면 22년 만에 도래한다 했을 때 올해 7월달이 이제 2년이 되는 시기거든. 주식 기준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그 다음에는 좀 올라갈 소지가 있으니까 1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 시점이 그 부분이 이제 저점이거나 저점보다 조금 위에 있거나 이렇게 이제 가면서 지금 여러분들 봐봐요. 이것을 한번 보면은 뭔 생각이 납니까? 주가 좀 답답해. 옆으로 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는 것 같지만 어때요? 기는 것 같지만 고점이 좀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횡보 추세 같은 그런 모양이죠. 그게 이제 2분기부터 딱 저 반대로 뒤집은 모양이 나오면서 진행이 될 거예요. 틀림없다고 나는 봐요.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고 그다음에 이제 2분기에 애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2분기라기보다도 우리나라가 지금 점유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업체에 밀려가지고 그게 이제 중국 업체들이 싸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래요. 그 중에서 화재 위험성이 좀 적으면서 주행 거리는 짧은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요. 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란 말이지. 리튬 인산철하고 원통형이 주를 이루는데 이제 원통형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원통형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개발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468 이제 삼성 SDI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시작을 해 나갈 거야. 상반기 중에. 요것은 조금씩 해결이 돼 가고 있어요. SK온은 아직 좀 안 됐고요. 근데 요게 이제 핵심인데 얘가 지금 기술력이 없어. 근데 이제 LG엔솔은 LNF와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얘가 일단은 기술력이 이제 확보가 됐어요. 삼성 SDI 아직 뭐
상반기 중에 확보가 될 거 돼서 ESS 시장에 먼저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돼야 중국하고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중국산 보조금 이렇게 요거 주면서 이제 EU에서도 관세를 매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좋아. 근데 경쟁력이 없으니까 오히려 유럽에서 점유율을 넓혀버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주 죽서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보면은 삼성 SDI 하반기부터 이제 지금 리튬 인산철 전기차용 배터리를 이제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LG엔솔은 이제 만들기 시작할 것 같고요. 상반기, 그러니까 2분기 정도부터. 그러면은, 이게 이제 경쟁이 좀 돼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얘가 이제 조금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실적이 좀 좋아지는 시점이 결국 하반기 거의 가야 된다는 얘기. 기대감에 의해서 조금 2분기에 좀, 바닥을 찍고 이제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현재는 힘이 없죠. 그리고 이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자꾸 음봉이 많아. 아니 주가가 이제 바닥에 와가는 천조 중에 하나가 기술적으로 보면 이 양봉이 나와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음봉이 많아요. 아니 세상에 이게 지금 음봉이 이렇게 저 바닥에 주가가 있는데도 계속 음봉이 나와도 되겠습니까? 아니 뭐 조금 떠서 나오면 또 판단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거래량이 없어. 손바뀜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가가 문기적되고 좀 더 기여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일단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데는 저는 가지고 있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바로 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애들이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내년에 전고체용 양극재 전해질 이쪽에 내년 26년이잖아요. 내년이 27년부터 이제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한다고 했으니까 그쪽에 이제 기술 개발 속도가 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FP 배터리 이쪽도 리튬 인산철 쪽 이쪽에도 그쪽에 연관된 양극재 이쪽도 지금 차분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삼성 SDI가 이쪽에서 이제 그쪽에 전기차용으로 해서 하반기에 이제 스타팅이 되면 에코프로비엠도 실적이 확실히 좀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버틴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아까 7월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봤을 때 이제 그런 거고, 연말 정도 가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 행태가 지금도 아직은 좀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나고 나면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이제 막 하다가 이제 결국에 연말에 주가는 이제 요 고점 부근으로 트럼프 당선되기 전 요 고점, 요 부근으로 다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가 결국에는 이제 작년, 재작년 거의 2년 다 돼가는데 아직은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제 바닥에 거의 이제 와서 매수점이 도래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놨어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에코프로비엠이 안 가는 상태에서 얘만 이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똑같은 입장에서 보면 일단 요런 자리로 그 자리가 이제 작년에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물론 여기서 이제 11월 5일 날 당선이 됐습니다만 10월 달부터, 그래서 요런 자리로 이제 회복해 가는 과정이 계속 이제 하반기 얘는 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상반기 중에 올라갈 수 있냐? 이게 다른 거하고 틀립니다. 다른 개별 테마하고 막 이런 거하고 좀 팍 올라가거나 그런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쪽은 기본적으로 뭘 한다고 해서 액션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자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딱 한 가지는 있겠죠.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을 없앤다 했는데 보조금은 줄게 그러면 당연히 위로 올라오겠지.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뭐 미국에서 보조금을 차종에 따라서 약간 조금은 준다든지 이렇게 해도 이제 반응은 나오지만 세게는 안 가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 이거죠. 천재투자TV 그 구독 좋아요 하시고요. 지금 뭐 방송을 하다 얘기하다 보니까 구구절절 해가지고 한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천재투자TV에서 만든 오르고라는 채팅 어플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르고 채팅 어플은 다른 누구보다도 지금 저 천재투자TV는 저를 비롯해서 천재명인 또 천재해설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장마감 이후에 교육방송, 기법교육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르고 채팅 어플은 그야말로 이제 제아에서 가장 잘한다는 사람, 그렇게 이제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이 1등부터 24명의 전문가들이 여기에서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주식하고 코인도 있습니다. 코인까지 있어요. 코인은 2명, 주식 22명. 그래서 요 사람들이 무료로 리딩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르고 채팅 어플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이 지금 현재 유튜브들 많이 보고 하는데, 유튜브 보면은 뭐 금양 같은 종목들 막 어마어마하게 간다고 막 떠들어대면서요.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막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막 정보만 빼내가고 말이죠. 전화번호 달라 그래가지고 주주님들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해버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그런데 현혹돼가지고 무슨 그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주가가 빠졌다고 다 올라가면은 뭐 빠진 놈 사면 뭐 정고점까지 올라가고 저 고가까지 올라가면 뭐 100%, 200%, 300% 이런 식으로 나게 그러질 않지 않습니까? 막 뜬구름 잡는 얘기들 하면서 말이죠. 그런 정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이게 뭐 가짜 뉴스는 아닌데 그런 가짜 뉴스 약간 눈속임 하는 것도 있고 말이죠. 그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정식적인 종목으로 신뢰성 있는 정보를 갖고 전문가의 노하우가 녹아나 있는 매수가 매도가를 딱 찍어주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돈이 찍히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뜬구름 잡는 얘기로 100%, 200%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정보를 24명이나 되는 전문가가 평생 무료로 리딩하는 것이 오르고 채팅 어플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무료로 다 해주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오르고 채팅 어플을 꼭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오르고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로그인해서 공개 채팅방에 딱 들어오세요. 그러면 전문가들 무료방이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입장하셔가지고 돈을 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뜬구름 잡는 얘기 보다는 딱 보이는 것을 믿는 습관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식이 쉬우면은 뭐 떼부자 되게요. 그렇게 농락한 게 아니에요. 저도 주식 바닥에서 3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수익이 잘 날 것 같으면은 지금 제가 31년 차 된 것 같습니다. 주식에서.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은,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실전에서 딱 잔뼈가 굵은 사람들 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거기에 이제 오르고 채팅 앱에 그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요거 전문가 요 사람을 이용해 봤는데 조금 요즘에 좀 슬럼프에 빠진 것 같아. 전문가 항상 그럴 수 있거든요. 추천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안 그랬으면 전문가라고 맨날 사시사철 360을 다 잘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문가 조금 컨디션 회복될 때까지 또 다른 전문가 중심으로 또 활용을 하시고, 여기에는 이제 한 번만 다운로드 받으면 다 24명 전문가 방을 다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게 오르고 채팅 어플은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결론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머니 사정이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주식 투자 고생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무료방 입장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